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어제 그 문제 풀이는 따로 진행 안 했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요 위에 두 개 있죠. 특정 문자 위치 반환하는 거나 길이 반환하는 거는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문자 출력해주는 함수 있잖아요.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정답 보고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다른 부분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밑에 거 두 문제 str cmp 그리고 문장에서 문장 찾는 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죄송해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요거는 살짝 어려울 수 있거나 아니면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I love you. 정답을 바로 보면 정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가 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에 답이 있네요. 이게 이미. 자, 요거 그냥 쭉 요거 보고 진행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자열을 이제 입력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스캔F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스캔F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고 싶다라고 하면 서식 문자 %d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서 입력하는 이 값 있죠. 요거를 저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숫자를 저장하고 싶으면은 인트 변수 하나 만들고 그거에 주소를 넘겨야 정확히 이 공간을 이 주소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죠? 이 scanf라는 함수가 얘의 위치를 메모리상에서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입력값을 긁어와서 저장시켜주는 방식이었죠. 이게 scanf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주소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그렇죠? 서식 문자로 입력받을 값을 결정하는 거죠. 이 두 개가 필수입니다. %d는 이제 입력된 값을 숫자, 정수로 해석해서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int 변수를 마련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자열이 나와요. 우리가 다루는 게 문자열이에요. 요거는 일단 배열이에요. 문자열은 제가 배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scanf를 통해서 도대체 문자열은 그럼 어떻게 받냐 이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세요. %c. 자, 요거는 문자가 맞습니다. 문자는 맞아요. 근데 문자열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 문자 받을 수 있어요. 한 문자. 문자 한 개를 받아서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가 뭐다? 캐릭터 변수라고 넣는다고 했죠. 요렇게는 가능해요. 요건 문자 한 개 저장할 때, 입력받아서 저장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인트는 다 아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A라고 입력해봐요. 입력하면 A가 들어와요. 출력도 해볼게요. A가 나오죠. 이렇게 한 글자 입력할 때 이렇게 쓰고요. 숫자를 넣으면 안 돼요. 문자를 입력받기로 했기 때문에 문자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c, 이 서식 문자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저장되는 방식이 다르죠. 자, 그래서 문자도 알았어요. 문자. 요거는 정수. 요거는 문자. 그렇죠? 따로따로 정리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실수는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실수는 %F예요. 그죠? 실수도 할까요? 하는 김에 하죠. 플롯을 하나 마련해 놓고 scanf를 %F 해주시면 돼요. F의 주소를 넣어요. 요거 주소. 자, 이렇게 했을 때는 1을 입력했을 때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F에다 넣기로 했으니까 서식 문자 %F니까 1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1.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출력할 때 올바르게 나옵니다. 이건 잘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1로 들어가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형변을 해줘서 잘 들어가는데 자, 원래라면 1이 들어간다고 해서 1.0이 나오진 않죠. 완전 비트가 생김새가 달라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입력도 우리가 이 받아주는 값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거는 형변을 해줘서 잘 나오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문자열. 문자열 입력은 어떻게 받느냐? scanf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서식 문자는 %s를 씁니다. 우리가 프린트 할 때도 문자열 출력할 때 %s를 넣었죠. 그죠? 자, 그러면 출력할 때 %s를 넘겨야 되는 값이 주소 값이었어요. 그죠? 왜냐면 시작 주소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쭉 읽어오죠. 뭐가 나올 때까지? 널이 나올 때까지. 자, 이번엔 입력인데 그럼 입력은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 자, 문자 열이라 그랬잖아요. 입력하는 값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입력 값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러 개. 자, 그 말은 공간도 여러 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장할 공간도 여러 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장할 공간을 여러 개로 다루는 게 뭐예요? 배열이죠. 그렇죠?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숫자 변수 하나 만들었죠.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문자 변수 하나 만들었죠.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실수 변수 하나 만들었죠. 그럼 문자열, 여러 개의 문자열, 배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비어있는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캐릭터형 배열이잖아요. 그죠? 문자열은 문자 여러 개가 이루어진 거니까 캐릭터형 배열이 필요하죠. 그냥 배열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길이는 적당히 한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길이는 우리가 문자를 몇 개, 얼마나 긴 문자를 저장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저장하려는 문자열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장하려는 게 사람 이름이다 라고 하시면 사람 이름이 뭐 10글자 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장하려는 여기 문자열이 주소다 라고 하면 10글자는 좀 부족할 수 있죠. 100글자 정도로 가야 내가 저장하려는 문자열의 성격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그냥 10개로 할게요. 지금 연습할 거니까. 총 10개 입력, 우리가 이렇게 문자 10개 입력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다 뭘 넘겨야 된다? 이 입력 값을 문자 하나를 이 배열에다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저장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차곡차곡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작 주소를 넘깁니다. 내가 저장하려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넘겨주면 str이 시작 주소죠. 넘겨주면 그 시작 주소로부터 이 입력한 문자를 하나씩 차곡차곡 저장해줍니다. 이 scanf가. 그 문자열 입력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올 거니까 그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도록 문자열 배열을 만드시고 캐릭터 배열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쌓아 나가야 되니까 scanf한테 그 첫 번째 주소만 알려주면 얘가 거기서부터 하나씩 문자를 하나씩 1바이트씩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너를 꼭 넣어줘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친다. 그럼 마지막에 무조건 너를 넣어줘. 그럼 제가 이게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러면 10개짜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AAA. 그리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 주소 있잖아요. 0x10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우리가 스캔F라는 데 주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입력한 A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거 있으면 이거 하나씩 읽어서 이 주소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얘가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주소 알려주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너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런 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볼게요. 자, 얘가 알아서 너를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럼 %s로 str 넘기면 딱 A 4개만 나옵니다. 해볼게요. 자, 왜냐면 끝에 scanf가 우리가 %s다라고 서식 문자를 알려주면 입력된 값을 하나씩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에 너를 넣어줘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저번에 문자를 할 때 어떤 그 약속이잖아요. 문자를 사용 약속. 그죠? 끝에는 무조건 너를 넣겠다. 이게 이제 컴파일러와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입력 받고 저장하고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대의는 필요 없고요. 자, 워드라는 배열이 있죠. 이게 뭐겠어요? 입력한 문자들이 있으면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거죠. 200은 정말 충분히 크게 만든 거예요. 어떤 문장이든 저장할 수 있도록.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값을 스캔F를 통해서 요 200개짜리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해주겠죠. 시작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교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워드랑 러브랑 같으면 뭐 해라. 이런 비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완전 틀린 말이죠. 이거 이제 왜 틀린지는 아시겠죠? 이 워드는 뭐다? 200개짜리 공간의 시작 주소 값이에요. 이 러브는 뭐다? LOVE 널까지 5개의 글자가 상수 지역에 만들어진 그 배열이고, 역시 그 L을 가리키는 주소 값이죠. 얘가 존재하는 위치와 얘가 존재하는 위치는 전혀 다르고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으면서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값이에요.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L, O, V 문자 하나하나가 다 같은지를 보고 싶은 건데, 이 표현은 뭐다? 두 개의 주소 값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는 바랑 전혀 다른 비교가 되는 거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둘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자, 혹시 자바 하신 분들은 자바 할 때도 문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똑같은 이유예요. 자바에서도 문자를 비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자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가리키는 주소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바 하시는 분들은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올바른 비교는 어떻게 된다? 이게 올바른 비교죠. 한 글자 꺼내와서 이 한 글자 L이 맞는지 확인하고, 한 글자 꺼내와서 또 O가 맞는지
또 한 글자 꺼내와서 V가 왔는지 글자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5글자 널까지, 그죠? 왜 널까지 해야 되냐면 널까지 체크를 안 하면 LOV L 이렇게 해도 앞에가 러브라고 해서 I love가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러브 아니잖아요. 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이렇게 러브 4글자만 쓰였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널이 끝나서 반드시 4글자로 끝난다라는 걸 명시를 해야 돼요. 됐죠? 이거 지우면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잠깐 지우고 이게 지금 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런해서 그러면 I love you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러브로 딱 끝나야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러브로 하고 정말로 끝났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널이잖아요. 그죠? 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러브가 아니기 때문에 딱 러브라고 쳐야만 4로 바꿔야죠. 러브라고 쳐야만 나와요.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체크를 문자열 비교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한 버전이 밑에 거거든요. 이건 이제 러브에 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문자가 러브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구조를 다 바꿔야 되죠. 비교하고 싶은 문자가 러브가 아니라 헬로라고 하면 이거 H로 바꿔야 되고, E로 바꿔야 되고, L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L로 바꿔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역시 O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죠. 다 바꿔야 되고, 구조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예쁘게 일반화한 버전을 요 밑에다 적어둔 거예요. 비교할 문자를 먼저 정해놓고, 밑에 정해놓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정말 둘 다 하나씩 한 글자씩 비교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에 있는 i번째랑 여기에 있는 i번째랑 같은지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는 같지 않다라고 보면 되죠. 같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고요. 언제까지? 비교할 대상 문자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끝나기 전까지 같은 게 다른 게 없으면 같다고 보면 되고요. 중간에 다른 게 발견된다. 이게 다른 거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틀렸습니다라고 하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옵니다. 이 F는 같냐 다르냐를 체크하기 위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0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다른 게 없다라는 의미라서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F가 1로 바뀌죠. 그걸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헬로랑 똑같은 문자를 치면은 나오는 거고, 헬로가 아닌 다른 문자를 넣으면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안 나오죠? 꼭 헬로라고 쳐야만 나오죠. 그리고 다른 문자로 바꾸고 싶다, 다시 러브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문자열을 잘 다루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반화해서 정말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게 밑에 mystrncmp라는 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2개의 문장을 주고 몇 번째
같은지를 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는 ABC, 두 번째는 ABD 하잖아요, 그죠? 얘네 둘은 다른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n이 무슨 의미냐면 0이면 첫 번째 글자까지 같은지를 보는 거고, 1이면 두 번째 문자까지 같은지를 보는 거고, 세 번째 문자까지 같은지를 보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둘은 문자열이 다르지만 0번째까지는 똑같죠. 둘 다 A니까. 그래서 1이 나온 거예요. true. 역시 A, B 1번째까지는 같죠. 그래서 true가 나온 거예요. 2번째까지는 다르죠. 얘는 C고 얘는 D니까. 그래서 펄스 0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문제를 이제 이걸로 만들 수가 있다. 뭐 요거를 같이 풀어보진 않을 거예요. 한번 정답을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이용하면 요거를 풀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정답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방금 만든 STR CMP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버전이 두 가지인데 한 번에 푸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제가 만든 방금 이전에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자, 이거 역시 풀이를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풀이하려면은 되게 길어져서, 혹시라도 하다가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열은 넘어갈 거예요. 요런 부분은 I love you까지는 푸실 수 있으면 되고, 요거 있죠? 두 개, 밑에 두 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나중에 한번 직접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시면 좋다 정도로 하고, 여기까지만 푸셔도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I love you. 자, 그래서 이제 문자열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문자열을 왜 했냐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그래서 학생 이름 좀 저장하려고 한 거거든요. 학생 이름을 좀 저장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새로 하나 열어서 학생 이름 저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명, 학생 이름 한 명, 1번 학생의 이름을, 자, 학생 이름 보통 30자 정도면은 뭐 거의 넘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30으로 한번 마련을 해놓고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s고요. 요거 넘겨주면 되죠. 이런 우리가 학생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잘 저장이 됐겠죠? 출력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통빌 잘 나오네요. 잘 저장이 됐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자, 근데 만약에 학생 2명, 두 번째 학생 이름을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학생 이름 저장하는 변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1000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학생 이름을 다 넣는 방식은 어떨까요? 충분히 크게 만들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생을 다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학생 이름의 길이를 다 알아야겠죠. 자, 왜냐면 자, 요거 위의 방식 보세요. 자, 이렇게 충분히 큰 저장소를 만들고 학생 이름을 차곡차곡 저장을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학생 이름 중에서는 이름이 홍길동처럼 세 글자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 글자인 사람도 있어요. 김마리아. 그죠? 여러분 이거를 저장을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홍길순 찾고 싶어요, 홍길순. 우리가 배열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 주소밖에 모르잖아요. 홍길순 찾으려면 어떻게 찾습니까? 세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건너뛰고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게 크기가 같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포인트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려면 다 여기 주소랑 여기 주소, 여기 주소, 여기 주소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학생을 한 100명 저장하시면 100명의 주소를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얘 길이가 얘 이름 길이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딱 두 기억을 나누는 거예요. 크기를 아예 똑같이 그냥 먼저 균등하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20바이트를 쓰겠다면 사람 이름 한 글자든 두 글자든 네 글자든 다섯 글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20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딱 요만큼만 썼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딱 20바이트 뒤에서 또 두 번째 사람 이름 저장하고 세 번째 사람 이름 저장하고 네 번째 사람 이름 저장하고 이렇게 해야 다음 사람 찾을 때 편하겠죠. 왜? 20바이트씩 움직이면 되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근데 우리가 20바이트씩 이동하는 자료형이 없죠. 인트는 4바이트고요. 캐릭터는 1바이트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는 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20바이트짜리를 정합니다. 이렇게. 자, 됐죠? 더 정확히는 이렇게 정합니다. 이게 20바이트라는 건 캐릭터 이렇게 20개짜리 하면 20바이트가 되죠. 자, 그래서 20바이트짜리가 몇 개? 여러 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을 10명을 저장하고 싶다. 캐릭터 20개짜리를 10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캐릭터 20개짜리죠. 사람 이름 20바이트 이용해서 저장하려면 캐릭터 20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20개짜리 자료형을 10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길이를 바로 옆에 자료형 바로 옆에 붙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빼냐면 이걸로 이렇게 뺍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떤 의미다? 캐릭터 20개짜리가 10개다. 캐릭터 20개짜리가 10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캐릭터 10개짜리가 다시 캐릭터 20개짜리가 10개. 자, 보시면 캐릭터 20개 뭡니까 이거? 배열이죠.
캐릭터 20개짜리 배열이고요. 이걸 다시 10개 이렇게 마련했어요. 뭐예요? 배열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건 뭐야? 배열의 배열이죠. 이걸 볼 때 2차원 배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람 이름은 무조건 배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은 배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자열이 여러 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열을 또 배열로 만들다 보니까 배열의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이 정보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 길이는 캐릭터가 몇 개짜리냐. 요 길이는 그러면 이 캐릭터 20개짜리가 몇 개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3명의 학생 나이를 이름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10이 아니라 3이면 되겠죠. 자, 다시 그러면 요거 2차원 배열 말고 1차원 배열로 먼저 사람 학생 3명을 표현해 볼게요. 20바이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3명 이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문자를 3개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장할 수 있죠. 그리고 출력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해보겠습니다. 문자 좀 잘못 들어갔어요. 셋 다 나오죠. 잘 저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람 학생이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배열로 만들자 이거예요. 이거 3개짜리. 그래서 우리가 int A, int B, int C 있으면 3개짜리 한 번에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STUS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캐릭터형, 근데 캐릭터형은 아니죠. 이거 캐릭터 배열이잖아요. 이거를 3개 만들고 싶은데 자료형이 뭐예요?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 20개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료형 옆에 바로 길이를 붙이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 배열 3개를 배열로 만드는 2차원 배열로 만드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STU name이 아니죠. 더 이상 STUS의 0번째 STUS의 1번째 STUS의 2번째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배열 사용하는 거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요 int 변수 3개짜리 만들고 배열 3개짜리 만들고 첫 번째 선택하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A에 대한 첫 번째 값이 나오죠. 이렇게 1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3개 사람 문자열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자열을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번째 문자열 이렇게, 세 번째 문자열 이렇게. 됐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글로 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냥 AAA, BBB, CCC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잘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은 배열을 다룰 때도 우리는 변수 하나로 다룰 수가 있게 된다. 여러 개의 배열을 다룰 때도 2차원 배열이라는 걸 이용하면 똑같은 원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3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선언을 하시되 이 자료형만, 이 길이만 요 옆에 붙이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붙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 잠깐 정리하시고요. 요걸 바탕으로 우리 성적표 프로그램에다가 학생의 이름도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올려드릴게요. 네, 자 2000배열 사용해서 저장하는 방법 일단 올려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여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